네, 오늘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듬뿍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과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할 이야기 가득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힘이 없는데 어디에서 원인 찾고 대응책 뽑아야 될까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황유연 팀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황 팀장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후까지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현대차, 기아 중심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제 대규모 투자에 대한 훈풍은 브레이크가 완전히 걸려버린 건지 아니면 현대차에 대해서 어떠한 예외 조치가 있는지 확인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좀 남아있는 틈이 있는지 일단 분위기 먼저 봐주신다면요. 사실 대규모 투자 이후에 현대차 좀 그때도 아마 워딩이 조금 강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결국은 과하게 쏠리면 꼭 이 과한 뒤에 좀 탈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한국 시장에서는 수급에 의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더 강하게 좀 많이 나타나는 구간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대차는 어제 미국에서 다른 미국 자동차 주식들도 많이 빠졌던 것처럼 좀 글로벌한 또는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전형적으로 트럼프 한마디로 또 바뀌는 그런 지금 변동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호흡을 조금 더 사실 길게 가져야 되는 구간들입니다. 어제 이제 또 정치 테마주들도 난리를 좀 엄청난 변동성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들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 또는 미국 위주의 그런 코멘트들에서 나오는 변동이기 때문에 이걸 소위 맞춰서 하기에는 지금 사실 좀 약간 홀짝 또는 베팅의 영역이 좀 더 저는 가깝다라고 봐요. 다만 최근에 나온 이제 현대차의 미국 투자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또는 실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구간이지만 대형주들이 오늘은 좀 약하고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있을 수급 이슈,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구간이라서 현대차가 오늘 빠지기 때문에 어제 그 이슈로 지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만 또 너무 빠졌다고 걱정하실 저는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대형주들 포함해서 일단 지금은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 때문에 변동이 있지만 그래도 기다릴만 하다 정도로 자동차 섹터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부분들은 조금 더 아까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두 번째 거인 좀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4월 2일 날 1차적으로 조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부관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부관세가 먼저 나와서 타이밍이 약간 엇갈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분들도 일단 계획과는 다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가 시기적으로 나온 건데 그런 분들의 경우는 지금 오후에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지 T 플러스 1분기 그러니까 1기겠죠. 트럼프 1기 때는 팀장님 관세가 실제로 안 부과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지금 사실 관세에 관한 내용들을 사실 증권사 직원이든 애널리스트든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의 심리는 관세 부과한다고 하고 주가는 한번 빠지고 좀 약간 협상해 볼까 하면서 주가 반등하고 또 좀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또 관세 얘기가 나오고 또 주가는 또 떨어지고 그런 식의 지금 계속 도돌이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트럼프 1기 때 이런 부분들이 1기 후반부에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이미 했죠. 중장기적으로 관세를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물가 상승률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트럼프 2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고 관세에 대한 영향이 주가에 좀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관세는 또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1기 후반부 2019년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18년 10월 달과 저는 매우 닮아 있다라고 네. 봅니다. 하반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를 미리 먼저 맞고 있는 거 아닌가. 시장 전체적으로 자동차 섹터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주식을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관점 주셨고요. 그럼 김민수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가장 브레이크가 먼저 걸려버려서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역시 같은 결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자동차가 많이 빠진 건 그만큼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그리고 대형주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장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오늘 장이 쉼표의 첫 구간입니까? 그거로 오른 거 가지고 많이 올랐다고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다, 네. 아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잘 표현하셨네요. 예, 불확실성 해소. 또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랬다가 또 내일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트럼프의 입에 대해서 아직 확실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도 관세에 나오는 부분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거고 게다가 또 관세 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도 당연히 현대차 관세가 맞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입장은 그러면 우리 여기다 투자하기로 했다. 조지아 엘리바마 쪽에서 어떤 구축하고 거기서 이제 좀 비싼 차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팅하고 그런 과정들이 나오기 위한 전조 상황들에서 어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 머리가 많이 아픈 상황들이겠죠. 이런 자체를 투자자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도 좀 어려워할 거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자동차 쪽에서도 저 부품 쪽 얘기 또 많이 나오죠. 네. 이번에 또 부품 관련된 쪽은 또 되게 애매하게 표현해놨습니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부품사가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달하는 부품을 가지고 해외에서 그러니까 반건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조립? 예. 반조립을 해서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생산되는 부품과 결합해서 판매된다 그러면 그거는 또 관세를 면제다라고 하는데 부품에 들어가는 비율이나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간 좀 예. 즉흥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애매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미국에 진출해 있는 부품사들은 좀 더 긍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벌써부터 세팅 다 해놓은 회사가 또 얼마나 있을 것이며 물론 국내 회사들은 HMGMA 쪽으로 좀 같이 자리 잡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는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또 자동차 제조사들의 입장들이 다양한 전략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수혜를 본다라고 하고 또 좀 수치화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그냥 불확실성 확대입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제일 싫어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품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회사들이 관세를 응용해서 이제 단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차가 좀 덜 팔릴 수 있다 보니까 부품 인하 압력, 단가 인하 압력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자동차 부품사들이 그렇게 썩 또 달가운 뉴스가 아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일단 부품사보다는 대형사들 제조사 움직임으로 더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하게 장기 저항선을 푹 하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번 주에 좀 안착하는 과정들이 나오는지라고 보게 되면 약간 21만 5천 원 같습니다. 이 정도 부분에서 잘 자리 잡고 그래도 크게 단기 매물 소화하고 다시 턴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겠는데 그 자리가 역시나 좀 무거워요 라고 하는 쪽으로 좀 다가서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또 부담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되 일단 그냥 이래저래 다 지쳤습니다. 저희가 다. 그래서 그냥 그 시장의 대응을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끝나고 봐야 되겠죠.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네. 그러면 힌트를 좀 찾아보자면 자동차보다 먼저 알루미늄, 철강의 관세가 부과가 돼서 시행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주가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대표님 있을까요? 아니면 워낙 수출 규모 자체, 의존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할까요? 이거로 의도는 알 수가 있겠죠.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서 그렇게 들어왔었을 때 또 이제 우회로까지 차단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관세에 대한 부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의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협상용으로 쓸 거야 관세를 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지는 거겠죠.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철강 알루미늄보다 구리를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례는 구리다. 라는 쪽으로 하면서 벌써부터
근데 구리가 또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구리가 왜 올라가느냐라는 쪽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것도 관세를 때릴 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변화가 먼저 재고를 확충하느라고 좀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구리가 이렇게 강하게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마 이제 전 세계에서 구리의 생산은 칠레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칠레도 약간 좀 무역 관련된 쪽에서 좀 압박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부분들과 함께 또 요즘 구리 쪽은 많이 쓰이는 게 전기차부터 그리고 또 전선 전력기기 쪽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따른 수요까지 생각하게 되면 같이 결합해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단기 올해 한 중반까지는 금보다는 구리를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이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부품의 비율, 현대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한 번 더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장 지켜보자 모드로 자동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연결해서 현대차 이슈 끌고 가서 2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협업 제조 시대 열린다라는 쪽에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합심해서 만드는 공장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식 가동됐다라고 하고 베일을 벗은 상태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로봇에 대한 에너지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야기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팀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돼서 가치가 조금 더 산정이 되면 현대차에 대한 그리고 로봇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게 될지 이렇게 준공식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분위기 반전이 힘들지 아니면 대체제가 될지 오늘의 분위기를 일단 봐주신다면요. 일단은 로봇이라는 이슈가 일단 시장에 등장한 지 꽤 시간이 됐죠. 지났습니다. 예, 주가도 그에 반응해서 좀 급등도 했었고 또 급락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로봇 산업은 좀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로봇이 대표적으로 서비스용 로봇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우리가 일반 대중이 보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테슬라가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가장 빨리 아마 달성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주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갈 길이 아직 멀다라는 또는 모멘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직 실적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큰 관점에서는 여전히 투자할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특히 이제 한국 시장으로 좀 좁혀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다음 주 공매도 앞두고 나서 이제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직 실적 대비 주가가 사실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아직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전기차 초기에 많이 종목들을 봤던 것처럼 그때 사실 한 2013년, 14년도에 전기차 관련주였던 종목들이 사실 지금 없어진 종목들도 많이 있고 시장에서 전기차 섹터로 인정받지 못하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로봇주들은 과연 어떤 종목이 살아남을까 또는 어떤 종목이 제대로 로봇 수혜주가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작년 말 올 상반기에 일단 로봇 테마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저는 테마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마주를 엮여서 종목들이 사실 많이 올라갔고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전 로봇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좀 과하게 올라가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요. 또 일정 부분 또 내려오면 주가는 반등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제대로 좀 하고 있는 서비스용 로봇 쪽에서 보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지금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뭐 산업 생산 로봇들 이런 부분들은 종목별로 지금은 살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은 지금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종목들은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긴 관점으로 진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구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로봇이 아직까지도 테마의 성격이 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종목 포함해서 실적이 기대치만큼 못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전략을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 제안 주시는 걸까요? 일단은 뭐 무조건적으로 로봇이 다 공매도가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전략이라는 게 한 섹터 안에서 예를 들어 로봇주 안에서도 어떤 거는 매수를 하고 어떤 건 공매도를 치는 이런 페어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막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다른 섹터 대비 저는 조금 위험에 좀 더 많이 노출돼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해서 약간 계속 보수적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지만 로봇의 뭐 순수한 기술이라든가 뭔가 매출이 나오면서 드라이브가 걸린 건 아니고 테마성이 좀 짙어서 오늘은 로봇이 강하다라고 볼 수 없는 날인지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이게 로봇 시장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보다 한국의 로봇 시장의 위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로봇 하게 되면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산업용 로봇 적용되는 공장 자동화 쪽과 함께 같이 연결되는 것은 거의 뭐 90%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높이 발전을 해왔죠. 근데 단순하게 산업용 로봇으로 쓰게 되면 그 현장에서밖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걸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쪽까지 한국이 좀 열심히 전환돼서 갈 수 있었겠느냐? 이게 좀 부족한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아마 로봇 관련된 쪽들은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시장에 그리고 또 옆에 이제 앵커님 옆에 로봇이 서 있는 이런 날들이 얼마 안 있을 것 같고 대체되는 날도요. 미모는 대체 못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이 얼마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으로는 중국은 벌써 밸류체인들이 거의 하드웨어 쪽으로는 꽉 잡았습니다. 네. 거의 다 만들 수 있게 지금 진행이 돼 있고 거기다 그러면 멀티모달을 비롯해서 LLM 쪽들은 거의 다 미국 쪽 중심으로 발달이 돼 있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바로 내년에 뭐 수만 대 생산이라고 하는 어떤 규모의 경제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는 서서히 이제 다가올수록 또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럴 때 이번에 좀 늦게라도 뭐 킥오프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좀 라인업을 맞춰간다.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해 간다고 하게 되면 또 이제 뭐 정책 자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지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변화들은 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시총이 저기까지 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공매도가 더 진행될 거니까 추가로 하락할 걸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변동성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매도가 공매도가 제외가 됐었을 때 오히려 지금까지 하락한 폭이 있고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는데 더 이상 안 밀린다. 그럼 반발이 더 나올 수가 있겠다는 쪽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는 일단 뚜껑 열어보자. 예, 공매도 재개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미리 조정받았으면 또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쪽도 한번 체크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이후 공매도 다시 열리고 그 다음에 흐름 한번 저희와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3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오후에 나온 뉴스 먼저 소화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꿋꿋하게 버틴다라는 면도 이야기할 거지만 조금 전에 SK 하이닉스 주총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SK 하이닉스 내용 먼저 짚고 가려고 합니다. 상반기 중에 내년 HBM 판매 물량 확정한다. HBM4 예정대로 하반기 양산한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성장세는 여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차세대 메모리도 계획대로 개발 추진한다 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낙폭 크게 줄이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CXL 같은 차세대 메모리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은 가파르게는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시장 어떻게 반응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김민수 대표님 먼저 받아주세요. HBM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환호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레거시 쪽이 조금 더 시장 반응이 빠른 걸까요? 주총에서 기분 좋은 이야기 나왔는데 SK 하이닉스도 그리고 밸류체인 하단 종목들도 드라마틱한 움직임은 오늘은 대표님 없네요. 그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그림상으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HBM 둘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누구는 레거시 쪽이고 누구는 HBM 쪽이고 이렇게 구분짓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죠. 그러니까 즉 메모리 반도체는 턴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서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현물 가격들이 좀 돌아서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같이 높은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일단 미국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동향에 따라서 약간 AI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조금 좀 무거워진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변동폭이 더 커지면서 좀 하락폭이 좀 큰 거고 오히려 미국이 자리 잡아가면서 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변동의 폭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오늘 크게 보게 되면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력기기, AI 인프라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AI가 뭐 묻었던 종목들은 오늘 지금 다 급락하거나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죠. 네. HBM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얘기는 정확하게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어제 나왔던 얘기 또 투자를 지연하거나 취소하거나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왔던 재탕이 의미가 좀 더 큰데 그거 가지고 좀 새로운 것처럼 나오는데 미국 시장이 더 민감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게 악재구나라고 단순 반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닐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또 증설을 하려고 했던 추가로 증설을 하려 했던 부분들이 취소가 된 건데 있던 게 취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나왔다는 것들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픈 AI가 이제 약간 좀 따로 떨어져서 투자를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오픈 AI는 지금부터는 추론에 대해서 더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따로 단독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할시켜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에는 같은 얘기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죠. 게다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구글이나 메타 쪽에서 투자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뭐 거기서 변한 거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도 600억 달러 계속 또 KPX 투자하겠다라는 쪽들인데 큰 그림은 변한 게 없는데 작은 사실 가지고 시장에서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거는 시장에 좀 센티가 좀 꺾였기 때문에 나왔던 분위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가 또 미국 시장 또 안정받고 돌아간다 그러면 언제 그랬는지 또 올라갈 섹터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변동을 얻을 만큼 잘 관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하지만 미국 시장은 지금 또 중요한 또 지지권이 이탈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고난의 흐름들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 지금은 이쪽 관련된 섹터는 비중 좀 관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끌고 가면서 또 낙폭이 커진다. 그러면 좀 대응할 전략들을 채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야기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시장 자체로 봐야 되는 건지 일단 그 면에서 궁금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0.65%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게 뭐 배당과도 연결고리가 있을지 그러면서 시장을 사는 건지 위클리 만기기도 해서 삼성전자가 유독 강한 이유 레거시 쪽에 힘을 더 받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공매도 전격 재개되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의 룸이 더 없다라는 이야기도 조금 전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시선으로 이 빨간불 일단 지수 하단 지켜준다는 면은 긍정적인데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한정에서 보면 뭐 위클리 옵션 영향이 저는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급 영향이 지금 절대적인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정치적인 변동성이 마무리가 되어야 아마 시장이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그래도 다시 자기 갈 길들을 실적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이제 AI가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이제 올해는 결국 피지컬 AI고 그러려면 우리가 HBM도 HBM이지만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분명히 의미 있는 이제 수요가 또 발생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반한다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보다는 한 단계 정도는 조금 더 주가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한 단계요? 네, 한 단계 점프업은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관세에 대한 영향이라던가 그다음에 정치 변동성, 그다음에 공매도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수급이 조금 진정되는 순간 저는 아직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 정도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결국 시장하게 되면 일정 부분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시장은 아마 저는 출렁거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 지금 한국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표현을 많이들 하시고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은 이미 시장에 많이 녹아져 있는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 부분들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갑자기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영향은 분명히 앞으로 좀 더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질 일이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시기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저희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시장가 같은 경우는 시장의 거래가 쏠리는 쪽은 테마성 짙은 종목들입니다. 산불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와 연결고리 있는 쪽에서는 강력한 거래 실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변동성도 너무나도 큽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빨리 진화가 되어야겠고 일단은 시세 측면에서 시장 측면에서만 저희 바라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쪽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복구 관련주로 시선이 좀 많이 쏠리거든요. 자금 이쪽으로 가는 현상 어떻게 보고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까요? 일단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네, 왜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한지 이런 쪽에서 더 이상 피해 없이 가서 이제 복구 작업이라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인데 그냥 기분화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아이고야. 일단 지금 처음에 그러니까 약간 좀 새로운 테마다라는 관점 쪽에서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자연재해 재앙과 관련된 테마는 그렇게 썩 좀 그래요. 대응하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처음에는 공기청정기 정도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소방 설비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했더니 또 확산되기 시작하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시장이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쪽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확산돼서 나오는 흐름들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산불이 진압이 되면서 거기서 복구한다든가 복원, 그리고 또 재건하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들이 살짝 오늘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들로 기대감은 채우는데 또 거의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거의 손꼽을 만한 산불이다 보니까 또 재건할 수 있는 비용들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라고 하는 그 어떤 대규모 자금을 통해서 끌어오르는 이런 변화가 되기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규모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산불이 잡히기 시작하면서는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계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근데 그런 건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건, 사고가 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마가 확산되는구나 라고 하는 과정들은 보시면서 일단 또 마음엔 저장해놔야겠죠. 네, 그리고 또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또 매매는 또 할 수 있는 거는 해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이고 지금 시장에 대형주가 갈 만한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 그러면서 테마성 짙은 종목으로 쏠리는 지금 분위기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쪽으로 넘어가서 유통 준비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의 대안이라고 한다면 관세 무풍지대가 있겠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유통 쪽에 대해서 아이디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 게임 쪽도 움직임 나오고 있고, 어제 주통 있었던 일단 내수 소비재 쪽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용하지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오늘 지금 소매 유통주 흐름 보시는 것처럼 현대백화점이 6% 가깝게, 이마트도 3% 이상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야기 좀 해보죠. 황희연 팀장님, 저희 이쪽에 대해서 시선 두는 전략 어떻습니까? 음식료에 대해서는 고점이 이미 한 차례 나온 상태, 스물스물 움직이고 있지만 신선도라고 한다면 유통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이제는 가지실 것 같아요. 조총 이후에 분위기 좀 변하면서 그 확장성, 그러면서 건전성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면서 주가도 화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통에 대한 부분들 평소에는 사실 많이들 안 보실 겁니다. 예, 많이 안 봤어요, 저희도. 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아마 대안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많이 전체적으로 들고요. 유통을 만약 시장이 다시 성장주 위주의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에서 수급은 또 빠질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순환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게임이나 미디어, 엔터 쪽으로 보시는 게 확실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유통주, 내수주들은 성장에 굉장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성장에 대한 평가를 좀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국내에도 유통을 하지만 수출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한령 해제가 어떻게 보면 좀 현실화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산업들도 유통의 한 범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엔터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장에 유통 내수 쪽이 움직이는 것이 대형주에 대한 순환매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고 네. 본다면 팀장님, 엔터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성격이라고 약간 선을 그어서 저희한테 힌트 주시는 네, 걸까요? 맞습니다. 저는 엔터 주식은 확실히 밸류에이션 확장에 대한 부분이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엔터 주식을 유통으로 묶기에는 워낙에 좀 갈래도 많고 기업들도 많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은 계속적으로 전체 유통이라는 키워드로 어떤 지금 오늘 투자 대안으로 또는 앞으로 향후의 투자 대안으로 보기에는 좀 약한 것 같고요. 좀 세부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네. 보고 엔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대형주에 대해서 오늘 에너지가 부족한 날 앞서서 산불 관련 이야기하면서 그쪽으로 그래서 테마성 이슈로 붙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테마성과 더불어서 오늘 관세 피해가고 그나마 안정적인 쪽도 가고 있거든요. 이쪽에 대한 전략은 연속성을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될까요? 앞서 이 테마성 짙은 산불가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방어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쪽은 그래도 한알력해제는 지칠만 하면 나온 얘기들이고, 네. 게다가 또 약간 좀 기대가 전혀 없다가 움직이는 종목들도 나오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거기다가 바로 변화가 나왔을 때, 그리고 또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한알력해제, 중국인 관광객, 단체 관광객 입국, 거기다가 외국인도 같이 입국,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수 쪽에 나오는 유통주의 변화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전혀 기대감이 없다가 변화가 된다. 그러면 네. 이런 것들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는 계속 봐야 될 모습들인 것 같고. 미디어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 회사는 만약에 한알령 해제나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구작을 갖고 있는 IP가 200개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다 끝났습니다. 바로 풀어버리게 되면 수익으로 바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면세점, 호텔신라. 그쪽은 근데 오전에만 강하고 힘이 좀 없어서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네. 것도 한 번쯤은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성수기 쪽 들어오다 보니까 네. 좀 기대감이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가장 키워드는 안 되는 거, 기대감 없었던 거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혹시나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유통 쪽에서 성수기를 찾는다. 제가 보기에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이면 GS 리테일? GS보다도 BGF 리테일. 아하. 네. 뭐 선호도에 그저 할인되니까 거기 가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없는데 이제 차오르는 쪽들을 본다 그러면 그런 쪽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 이번에도 보다 보니까 편의점 많이 가시더라고요. 의외로 거기서 사는 게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서 일단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았던 쪽에서 좋아지는 것도 기대를 한번 빈틈 공략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조언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 황희연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